안녕하십니까. 유신입니다. 6월 FOMC 결과에 대해서 답합권 채널에서 요청을 받고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FOMC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페드 파워를 믿지 못한다. 오히려 금융시장이 페드를 압도하면서 많은 시장 시스템들과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에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고 우리가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2회 정도 연내 2회 정도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원론적인 사실 입장이었던 거고요. 특히나 여러 이제 분석 지표나 매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 이번에 점도표하고 프로젝션이 있었죠. 경제 예측. 이 관련된 숫자를 보면서 제가 왜 페드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더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참고로 지금 실질 GDP에 대해서 기존의 3월 달에는 이 빨간색 1번을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0.4 정도 실질 GDP 증가율이 2023년 올해 이 정도 나올 거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1.0, 그러니까 오히려 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기존에는 2번 보시면은 기존 실업률이 한 4.5 올해 나올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내년도 올해 이제 4.1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경제는 조금 완만해지는 건 맞지만 경제 둔화가 약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침체라는 표현보다는 슬로우 다운 정도고 실업률은 여전히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자연 실업률 그리고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최근에 물가를 보면은 이제 CPI 즉 여러 가지 모든 지표를 내포한 소비자 물가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6월에서도 확인됐었죠. CPI는 한 4% 정도가 나오는데 그 우리가 코어 CPI라고 하는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5.3%.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원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 그다음에 식료품 요런 가격들이 움직여서 물가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철저하게 미국 내수에서 쓰여지는 많은 돈들 중에서 특히나 임금 인상 그리고 내수 서비스 물가 요런 부분들이 계속 스파이럴 되면서 내부에서 물가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코어 PC를 기존에는 3.6 잡았다가 3.9로 올렸고 그냥 PC 이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3.3에서 3.2 정도로 약간 소폭 오히려 낮춘. 그러니까 PC 코어 PC 물가는 높이고 그다음에 PC 물가는 약간 소폭 오히려 낮추는 그런 이제 양상이었습니다. 즉 이야기를 이제 한마디로 종합해 버리자면 그동안의 페드의 예측의 어떤 방향성이나 결과들을 제가 이제 탐색해 본 결과로 봤을 때 첫 번째, 페드는 지금 예측을 뭐 FOMC 위원들이 뭐 모델 베이스로 안 한다고는 하지만 예측 베이스가 굉장히 무뎌지고 있다. 예측의 어떤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FOMC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투영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투영보다는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몇 개월 후에는 요 정도 획기적으로 요렇게 이어질 것이야라는 현상으로만 지금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예측력이 떨어지고 어떤 예측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가져가는 과거의 페드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현재 상황만을 지금 그대로 반복들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지금 그 프로젝션으로 봤을 때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이제 기존에는 중간 값으로 5.1 예상을 했다가 지금 5.6.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정도 추가 인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어 예측이 이제 좀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실질 GDP가 이제 낮아지는 흐름은 맞는데 그렇게 또 썩 낮아지지는 않고 실업률도 완만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경제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물가를
더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물가 잡는 데 있어서 코어 PC가 워낙에 지금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 내수의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해서 물가 압력이 너무 심하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는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게 이번 회의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 마지막에서 이제 점도표에서 보시는 바치 9명 정도가 2번 정도 더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 점에서 찍힌 대로 이제 예상이 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파월 의장의 어떤 페드 의장으로서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영향력들은 앞으로 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단순히 페드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페드는 어쨌든 북을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거의 6조 4천억 달러 정도 돈을 풀면서 재정 쪽의 돈들이 오히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의 역할들이 더 강화되고 돈 풀기의 집중이 정부 쪽에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페드가 앞으로의 경제 향방이나 물가 향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처럼 요렇게 갈 것이다. 근원 물가가 그냥 물가보다는 높은 상황은 이어질 텐데 그 물가 수준이 얼마만큼 높아질지에 대해서 예상이 불가능하다라는 자신의 약점들을 어느 정도 그대로 이제 언급을 해준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상업용 부동산이 최근에 공실률이 많아서 리스크가 많다라는 분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은 하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걸 인정은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내용은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나 그리고 어차피 페드는 금리 인상 이제 거의 사이클 후반부에 와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나 어떤 파급력은 이젠 더 줄어들고 오히려 민간에서 특히 월가에서 생각하는 IB에서 생각하는 금융의 방향성, 즉 투자 방향성이나 센티먼트에 따라서 모든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채권에 대한 불안정성, 그러니까 금리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들도 몰라서 금리 인상을 좀 더 하겠다라고 얘기는 해뒀었지만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 기조로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뭐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융시장이 최근에 여러 가지 위험 투자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급격한 개선세는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더 양호한 흐름세를 이어가면서 페드에 대한 정책의 경계감은 서서히 약화되면서 페드의 역할, 시장에 대한 역할은 영향력 자체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